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책은 공복 워킹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장수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 동대학원 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의학 박사이다.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난치병 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병원 등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이시하라 클리닉의 병원장으로 일본의 전 수상, 국회의원, 의사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유명하며 건강 증진을 위한 단식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그의 당근 사과 주스 단식을 경험한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알기 쉬운 의학 설명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연요법을 기본으로 한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본문을 제가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과식과 균형이 무너진 식생활로 내장이 지쳐 있거나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져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체내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복의 걷기입니다. 공복의 걷기는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몸의 구조에 맞는 건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 준비 운동을 하고 가볍게 걸어봅시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어 쾌적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복의 걷기의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온이 올라가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이 감소한다. 면역력이 최대한 상승한다. 대사 증후군이 해소되고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어 혈액이 깨끗해진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을 예방한다. 스트레스에 강해져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근육이 생기고 뼈도 튼튼해진다. 뱃속이 비어있는 상태를 공복, 반대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만복이라고 한다. 우리가 공복감과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위가 신호를 발신하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그 지령을 내리는 것은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공복 중추와 만복 중추다. 그리고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혈당치가 쥐고 있다. 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으로 뇌와 신경을 비롯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시상 하부에는 이 혈당치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혈당치가 떨어지면 공복 중추가 공복임을 알아차리고 혈당치가 올라가면 만복 중추가 만복임을 알아차려 신호를 보내게 된다. 즉 뱃속이 비었다고 느낄 때는 혈당치를 높여주기만 해도 공복감이 진정된다. 굳이 음식물을 뱃속에 채워 넣지 않아도 혈당치를 높이는 당분을 보충해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탕이나 초콜릿을 입에 물고 있는 것만으로 몇 분 후에는 혈당치가 상승해 공복감이 가라앉는다. 내가 아침 식사 대신 추천하는 생강 홍차나 채소 주스에는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마셔도 공복감은 충분히 채워진다. 물론 이런 음료로는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공복감은 심리적인 작용이나 인슐린, 성장 호르몬의 분비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1차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역시 혈당치이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익숙함이나 습관이다. 아침 단식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리듬에 맞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저녁은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먹게 된다. 따라서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다. 더욱이 저녁은 보통 푸짐하게 먹게 되므로 아침이 되어도 위가 비지 않는다.
차라리 아침 식사를 거르는 편이 몸에 무리도 없고 생활 리듬에도 맞다. 단식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시험 삼아 해보면 의외로 수월하게 아침을 거르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대는 미니 단식 상태이므로 배설이 활발한 때다. 따라서 아침을 거르면 배설 활동이 촉진되어 변비 해소와 몸속의 노폐물 배출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아침 단식이라 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는 매일 아침 마셔도 좋다. 이러한 음료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배설 활동도 억제하지 않는 데다 뇌에 당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침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므로 아침을 잘 챙겨 먹는 편이 좋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상 아침을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침 단식을 시험해 봤으나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건강법에는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아침 대신 점심이나 저녁 단식을 시도해보자. 실제로 시험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무리 없는 단식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과식의 문제점을 혈액의 오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아침을 먹지 않으면 혈액 정화작용을 지속할 수 있다. 혈액 정화작용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현대인에게 많은 생활습관병을 비롯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냉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병은 혼탁한 혈액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이 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고 정체하는 것은 혈액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는 모든 병의 증상은 혼탁해진 혈액을 정화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다. 2000년도 더 된 개념이지만 나는 30대 때 스위스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이론을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해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난치병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우리 몸은 혼탁해진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 발진이나 염증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증상을 간과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동맥경화, 혈전, 나아가서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 또한 암이나 궤양성 대장염, 백혈병 같은 난치병도 혈액의 오염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편이 발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치료법이나 예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혈액의 오염이 우리 몸에 이렇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혈액이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운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이 피가 되고 피는 살이 된다고 생각한다.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 흡수되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이라는 5대 영양소의 형태로 혈액 속에 들어가 온몸으로 운반된다. 5대 영양소 외에도 수분, 폐를 통해 흡수된 산소, 내분비 장기에서 분비된 호르몬, 골수에서 만들어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도 혈액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운반된다.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이 혈액에 실려 각 기관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또한 혈액은 각 기관으로부터 대사 노폐물을 넘겨받아 신장이나 폐를 통해 소변이나 호흡으로 몸 밖에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생각하면 혈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혈액이 오염되어 상태가 나빠지면 우리 몸속의 기관이 비명을 지르며 이상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혈액의 오염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혈액이 왜 혼탁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면 병에 걸릴 위험은 크게 감소한다.
혈액을 오염시키는 최대 요인은 과식이다.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매우 큰 문제다. 일본인은 옛날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후 일본인의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면서 식생활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차츰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동물성 단백질 식품으로는 육류, 달걀, 우유, 버터 등이 있다. 이러한 식품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 이 때문에 변비가 쉽게 생겨 장 속에 부패균이 증식한다. 부패균은 흔히 말하는 유해균으로 아민이나 암모니아, 스카톨, 인돌 같은 유해 물질을 생성해 혈액을 오염시킨다. 동물성 단백질의 해로운 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다 섭취하면 혈액 속에 젖산이나 요산 같은 노폐물이 증가해 얼마 안 있어 통풍이나 동맥경화, 신장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몸에 흡수된 동물성 단백질은 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이 양이 많으면 혈액 속으로 빠져나와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게 된다. 그러면 산성으로 기운 혈액을 중화하기 위해 뼈나 치아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그 결과 뼈와 치아는 미네랄이 부족해진다.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이를 알아차린 뇌는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내보낸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혈액은 더 한층 혼탁해지고 노폐물은 증가하며 미네랄은 부족해진다. 그러면 뇌는 공복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또 뭔가를 먹게 된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의식적으로 긴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과 체온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 피로를 잘 느끼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준다. 공복 상태에서는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등을 초기 단계, 즉 큰 일이 되기 전에 퇴치해주며 몸속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나 암세포 등도 먹어치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는 동맥경화는 혈액 속의 노폐물이 혈관의 내벽에 축적되어 일어나는데 백혈구가 노폐물을 늘 깨끗이 처리해준다면 이것이 축적될 리가 없다. 암의 경우는 약 2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암세포가 증식해 암 덩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암세포 단계에서 모조리 퇴치해준다면 암이 커질 일도 없을 것이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감기나 유행성 감기 같은 유행성 감염증도 잘 걸리지 않게 된다. 이처럼 공복은 예방의 관점에서 봐도 큰 힘이 되어준다고 할 수 있다. 공복은 우리 몸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여기서는 누구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위험성도 없는 한나절 단식에 대한 방법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단식이라고 해도 겁먹을 필요 없다. 아침만 거르는 것뿐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루 3끼 식사를 다 챙겨 먹는 것은 과식이 되기 쉽다. 특히 아침을 먹으면 졸리거나 나른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아침을 거르는 한나절 단식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욕이 없는 사람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아침에 식욕이 있더라도 암을 비롯해 고지혈증, 고혈당, 고요산 혈증, 고염분혈증, 고체중 등 앞에 고가 붙는 현대병, 즉 영양 과다로 인한 병이 있는 사람은 아침을 안 먹거나 가볍게 끝내는 편이 좋다. 공복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뇌와 온몸의 장기를 활동시키기 위해서는 당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다. 물론 당분이 부족해서 저혈당 상태가 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는 아침 식사 대신 당근 사과 주스를 권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포도당과 과당, 효소가 듬뿍 들어간 이 주스를 마시면 뇌와 몸을 활동시키기 위한 당분은 깨끗이 해결된다.
그리고 이 당근 사과주스 요법은 유럽의 자연요법 병원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내가 운영하는 단식 보양소에서도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확실하고 믿을 만한 방법이다. 일주일 정도만 시험해 보면 몸도 기분도 개운해져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한나절 단식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가볍게 먹는 아침을 거르는 단식이었다. 하지만 체질이나 생활 리듬 등의 이유로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내 환자 중에도 아침을 거르는 단식을 해봤더니 공복감이 너무 심해 오전에는 머리가 늘 멍하고 어떤 때는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기도 한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 걸려 회사에 출근해 7시에는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다. 아침부터 꽤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우였다. 나는 그에게 점심을 거르는 단식으로 바꾸어 보라고 했다. 아침은 그전처럼 먹고 점심때는 생과일 주스만 마시는 한나절 단식이었다. 그러자 밤에는 회식 등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데도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 또 다른 환자는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단식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습관 탓인지 아침을 먹지 않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침과 점심은 제대로 먹고 저녁을 거르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본인의 희망대로 저녁을 거르는 단식을 시작하자 우선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저녁을 과식해서 잘 때도 속이 늘 더부룩하고 거북했는데 이런 상태가 개선된 것이다. 그리고 배변과 배뇨 횟수도 늘어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6개월 만에 7kg이나 살이 빠졌다며 기뻐했다. 저녁을 거르면 18시간 정도 단식을 하게 되는 셈이므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보다 단식 기간이 더 길다. 혹시 몸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24시간 정도까지의 단식이라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몸에는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긴 단식을 한 후에는 가능하면 가벼운 보식을 하는 편이 건강 효과가 큰데 아침 식사 전에 먼저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로 수분과 당분을 보충하면 특별히 보식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단식 건강법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폭음, 폭식 후나 감기, 위장병처럼 몸에 약간의 이상이 생겼을 때도 효과를 발휘한다.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르게 몸이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포함해 동물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먹지 않거나 열을 내므로써 그것을 치유하라고 한다. 병을 치유하는 면역력은 공복일 때 커지고 강해진다. 따라서 투병 중이라도 단식을 한번 시험해보고 기분도 좋고 몸 상태도 좋다고 느끼는 경우는 단식 건강법을 지속해본다. 물론 여기서 소개한 단식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루에 2끼를 먹어도 체중 감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루 1식으로 전환해서 상태를 지켜본 후 좋아지면 이를 계속해 나가면 된다. 반대로 하루 1식을 했을 때 몸 상태가 나빠진다면 하루 2식이나 3식으로 되돌아간다. 어떤 날은 하루 1식, 또 어떤 날은 하루 2식을 해도 전혀 상관없다. 하루 1식, 하루 2식 등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몸에 맞게 그때그때 적절하게 맞춰나가면 된다. 직접 해보고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워킹은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침에 공복 시간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빈속에 걷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며 겁을 먹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공복에 걸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워킹을 하면 공복감을 별로 느끼지 않게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부족하면 불안해지거나 쉽게 분노를 느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발생하기 쉽다.
또한 세로토닌은 만복 중추를 자극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포만감을 느끼고 부족하면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배가 고프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는 것도 이 세로토닌 때문이다. 세로토닌은 뇌 속에도 존재하지만 약 90%는 장에 분포한다. 따라서 워킹으로 장이 따뜻해지면 세로토닌의 작용이 활성화된다. 워킹을 하면 공복감이 억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위가 활동을 쉬고 있는 상태이므로 혈액이 온몸에 충분히 공급되어 각 장기는 활력이 넘치고 손발의 움직임도 가볍게 느껴진다. 공복 워킹의 또 한 가지 이점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나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복 시의 운동은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따라서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 몸이 적응하기 전에 지나치게 무리를 하면 저혈당 상태에 빠져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떨리거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경우가 덜어 있다. 마라톤 선수가 한창 달리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과 같은 증상이다. 원인은 몸속의 당분 부족이다. 아침에 공복 워킹으로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을 위해 흑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공복감을 느끼면 조금 먹도록 한다. 당분으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1분도 안 돼 공복감은 진정될 것이다. 우리 몸이 공복 워킹에 적응되면 체내 지방 연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조금씩 우리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에서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공복 워킹이라고 해서 제목이 확 눈에 들어와서 책을 읽어봤는데 저에게는 꽤 유익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종류의 책들을 여러 권 읽어서 조금씩 따라해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활동량이 많아서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조금 힘이 필요해서 저녁에 아주 조금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이런 식으로 저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에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지만 점심을 좀 푸짐하게 먹은 날은 잠잘 때까지 별다른 배고픔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편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확실히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낍니다. 몸이 가볍고 좀 배가 고파도 이렇게 그냥 일어나서 바로 나가서 조금 주변에 공원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걷다 오면은 그렇게 심하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고 걸었어도.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조금 한 30분 정도 걷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아침을 간단하게 또 먹고 점심은 이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맛있게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책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책의 이런 건강법들을 참고하시되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운동법과 식사법을 찾으셔서 꾸준히 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그리고 에세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